대법원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계산법 변경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 노동자의 보상금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 이야기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하고 똑같은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추가 보상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무려 2,100만 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미스테리하죠? 이 미스테리가 바로 이번 분석의 중심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촉발시킨 실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따라가 보면서 이 추상적인 법적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때는 2021년 6월 24일 오전이었어요. 한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늘 하던 작업 풍경이었죠.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라인더 날이 튀어오르면서 그만 이분의 왼쪽 손목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아주 심각한 신경 손상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 노동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우리가 보통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로 이 금액 약 5,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생 안고 가야 할 부상인데 이 돈으로 모든 소득 손실과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요. 법정 드라마인 동시에 정말 수천만 원이 걸린 하나의 수학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계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본격적으로 계산법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 산재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나라는요,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일단 산재보험으로 기초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의 핵심, 바로 과실상계라는 걸 언제 하느냐였습니다. 이 과실상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고에 대한 노동자 본인의 책임, 즉 과실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그만큼 배상액에서 깎는 걸 말하는데요. 이 과실 깎는 걸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이미 받은 보험금부터 뺄 거냐, 이게 두 계산법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숫자를 좀 단순화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총 손해액이 1억 원, 산재보험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았고 회사 책임이 7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기존 하급심 방식입니다. 총 손해액 1억 원에 회사 책임 70%를 먼저 곱합니다. 그럼 7천만 원이 되죠? 여기서 이미 받은 보험금 7천만 원을 빼니까 최종 지급액은 0원, 땡전 한 푼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번에 대법원이 선택한 새로운 방식을 보시죠. 총 손해액 1억 원에서 받은 보험금 7천만 원을 먼저 뺍니다. 그럼 3천만 원이 남죠? 이 남은 3천만 원에 회사 책임 70%를 곱하니까 최종 지급액은 2,100만 원이 됩니다. 와, 정말 계산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0원이냐 2,100만 원이냐 믿기 힘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바로 이 왼쪽의 전통적인 방식, 과실상계 후 공제를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 회사가 책임져야 할 금액보다 노동자가 이미 받은 보험금이 더 많으니까 회사가 더 줄 돈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대법원이 이 모든 걸 뒤집는 정말 역사적인 판결을 내놓게 되죠. 대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딱 찍은 거죠. 앞으로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즉 노동자에게 훨씬 유리한 이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니, 대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산재보험의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이 회사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본인의 과실 때문에 생긴 손해까지도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판결문에 나온 이 한문전이 이 모든 철학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가해자 기업이 아닌 피해자,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험의 혜택을 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이 가져가느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 판결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리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정말 우연하게도 사고에 제3자가 끼었냐 안 끼었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산재 사고에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정에서의 숫자 싸움이 우리 현실, 산업 현장을 과연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제적인 유인, 인센티브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한번 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투자가 더 이상 그냥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넓게 퍼져나가는데요. 무엇보다 다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해졌고요. 기업들도 이제 산재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노동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추가 보상금이 0원이 되어버리던 소위 보상 절벽이라는 불합리한 현실이 드디어 개선된 겁니다. 사실 이번 판결을 그냥 딱 하나 떼어놓고 볼 게 아니고요. 최근 대법원이 보여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은 꾸준히 노동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문제부터 통상임금, 그리고 이번 산재 보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식적인 법리보다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법은 바뀌었습니다. 계산법 하나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그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법의 변화가 현장의 문화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